자, 집합 1등급 도전하기? 그 프린트 오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랑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교집합을 했더니 2가 있대요. 그러면 2는 있어야 되고 1, 3은 없어야 되는 건 우리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X집합의 원소의 합이 홀수여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다 더해서 홀수가 되시려면 그 더해지는 값들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홀수를 봤더니 뭐랑 뭐가 있어요? 5, 7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7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X의 최대값이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 4 그리고 2는 반드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은 A 곱하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집합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X, Y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A 집합의 원소고 Y는 B 집합의 원소예요. A 곱하기 B다라는 집합을 보시면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1, 2, 5, 그 다음에 3, 1, 3,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A 곱하기 C는 X좌표가 A에 있어야 되고 Y좌표는 C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2, 2, 2, 3, 2, 4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X좌표가 3일 때도 3, 2, 그 다음에 3, 3,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A는 똑같으니까 X좌표는 겹치는 애들이 있을 텐데 Y좌표를 보시면 Y좌표 후보가 B에서는 1과 5밖에 없고 C에서는 2, 3, 4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똑같은 원소가 있을까요? 없겠죠. Y값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0개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3번은 A라는 집합에서 X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러면 A가 X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에요. A가 X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X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에서는 B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적을게요. 이랬을 때 X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1, 2, 3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 4명이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4번 보도록 하면 이 직사각형 내부에 P점 하나를 찍어서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걸 Q, AD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AB로 하고 A 더하기 BI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S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A의 값이 될 텐데 A, B, C는 다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여야 되니까 총 4 안에서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PQ, QP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죠? 4는 안 돼요. 4가 되시려면 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이 직사각형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PR도 구해보시게 되면 전체 길이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PR의 길이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S집합의 원소를 한번 살펴보면 1 더하기 i와 2 더하기 i와 3 더하기 i 이렇게 총 3개가 나오고요.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50이고요. A를 맞춘 학생은 31, B를 맞춘 학생은 24, C를 맞춘 학생은 28명이고요. 한 문제도 대답하지 못한 학생이 9명이었다는 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 9이었다라는 뜻이고 얘는 다시 얘기하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50에서 9를 뺀 41이에요. 이걸 돌려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A, B, C.
세 문제 모두 다 대답을 한 학생은 5명이니까 여기다 5을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나머지 공간이 6개가 더 있거든.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해봐. 이때 2문제 이상을 대답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문제 이상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거기에 5까지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집합의 개수가 41이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몇이에요? 아니지. 디귿에다가 더하기 5까지 한 게 얼마예요? 4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A의 문제를 맞춘 애가 31명이거든. 그걸 여기에서 개수를 세보면 A 더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 더하기 5가 31이니까 얘는 26이다. 이렇게 되고요. B 문제를 맞춘 학생은 B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5가 24니까 19. C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5가 28이니까 얘는 23이에요. 자, 이제 양변을 변변끼리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기억 2개, 니은 2개, 디귿 2개니까 2에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되시고 이거 더하시면 몇이니? 45 맞죠? 그 다음에 6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에서 이 5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얘가 3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번식에다가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한 번만 더 더해주면 2번식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68에서 36을 뺀 32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2문제 이상을 맞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에다가 5를 더해준 값 37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B집합은 63과 서로소기 때문에 3이라는 원소를 가지면 안 되고요. 7이라는 원소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나조건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집합은 B집합과 교집합을 했을 때 겹치는 애가 없대요. B집합의 원소들은 3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없고 7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없는데 걔랑 교집합을 해서 아무것도 안 겹쳤다면 이 X는 반대로 3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7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3, 7을 모두 다 가져도 되지만 3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소인수가 7인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해서 X의 모든 원소는 45와 서로소기 때문에 3을 가지면 안 되고 5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근데 위에서는 밑에선 3이 안 된다 그러고 위에서는 3을 가져도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베이스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하의 7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14개가 되나요? 자, 여기에서 7의 배수 중에서 3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안 되니까 즉 21의 배수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개 빼줘야 돼요. 더하기. 자, 7의 배수 중에서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35의 배수도 들어가시면 안 돼서 2개를 빼주셔야겠죠. 그런데 7도 갖고 있고 3도 갖고 있고 5도 갖고 있으려면 이미 105가 넘어가서 100 이하의 자연수에는 105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교집합을 빼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총 8개가 나와요. 따라서 2의 8제곱이 되시는데 가에서 보시게 되면 X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1번을 보도록 하면 SP라는 건 P집합의 원소의 합을 뜻하는 거고 P의 부분집합을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B집합은 A 더하기 2를 원소로 갖는 건데 그 A가 역할이 뭐냐면 A집합의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B집합의 원소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A1 더하기 2 A2 더하기 2, A3 더하기 2, A4 더하기 2 이렇게 원소 4개가 돼요. 자, 니은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B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16개가 나올 거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으니까 총 16개의 부분 집합이 나올 텐데 그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을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2를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나머지 3개한테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개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2를 몇 번 더해야 된다? 8번 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또한 8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2 더하기 2와 A3 더하기 2와 A4 더하기 2 얘네들이 각각 몇 번씩? 8번씩 더해져요. 그게 바로 128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돼요. 됐니? 그리고 A,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교집합은 없다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렸네요. 합집합을 하신 게 전체 집합, 즉 1부터 9까지 모두 다 A 아니면 B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교집합은 3, 4래요.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여기에 3과 4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얘와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SA와 S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과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해볼 텐데 1부터 9까지 다 더해지면 돼요. 1부터 9까지 다 더하시면 45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한 번 더 더해 주셔야 그게 A집합에 있는 원소와 B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7을 더해 주시면 50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나왔고 두 개를 더한 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될 텐데 얘가 50이었으니까 약분 하시면 26이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26의 제곱은 작거나 같습니다. SA 그리고 SB. 따라서 SA와 S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6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13번도 너네들이 많이 틀리기는 하거든요.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까나. A와 C를 합집합하고 B랑 C를 합집합했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된대요. 근데 A에만 있는 원소, 그러니까 A 빼기 B의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1, 3, 5가 겹치니까 A 빼기 B에는 2, 4다라는 원소가 있고요. B 빼기 A라는 집합에는 7, 9다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C가 어떤 집합일지는 모르겠는데 A와 C를 합집합한 거와 B를 C를 합집합한 게 같아야 되는데 1, 3, 5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좌변에 A가 2와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변에서의 집합의 원소를 살펴보시면 2, 4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우변은 B랑 C랑 합집합을 한 거잖아. 여기에도 2와 4가 있어야 되는데 B에는 2, 4가 없거든. 따라서 C가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한다? 2와 4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B에만 있는 원소 7고요. 그럼 우변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보면 7이랑 9가 우변에 반드시 있을 텐데 좌변에는 A에는 7이랑 9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C에 반드시 누구랑 누구가 7, 9가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원소가 10개고요. 그 중에서 이 4개는 반드시 C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나머지 6명들이겠죠. 그래서 64개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14번은 P와 A의 교집합이 2개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P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P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바로 그냥 3, 4가 들어가고 1,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로 선택을 해봤거든. P집합에. 근데 만약에 P집합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P집합에 1과 2가 원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3, 4는 들어가면 안 되죠. 나머지 이 4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원소의 합이 28이어야 돼. 얘네 둘 더해서 3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로 25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5, 6, 7, 8을 더해서 25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게 하는 애가 없어. 그래서 3, 4가 들어가 있고 1, 2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가 7이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의 합을 21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6, 7, 8이 오시면 이 세 숫자를 더해주면 2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집합을 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P-A의 모든 원소의 곱슬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P집합에서 A집합과 겹치는 원소들을 제껴주시고 나머지 원소들의 곱슬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은요. A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고 B집합의 원소는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요.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다 A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이 A랑 B랑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B집합의 원소를 써보시게 되면 A집합에서 내가 원소를 2개를 골라내서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골랐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고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2번 골랐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집합은 중복 원소를 이중으로 적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적어요. 마이너스 1과 0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 이렇게 되겠죠. 0 2번 고르시면 0이고요. 0과 1을 더하시니까 1이고요. 1을 2번 고르시면 2가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B의 원소의 개수고요. 이걸 이용하셔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주시면 돼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얘랑 등호가 성립을 하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X개가 돼요. 그리고 등호가 있고 이 값이 X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B-A,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X개가 되어야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게 되면 A, B 이렇게 있고요. B 빼기 A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3X개, 교집합의 X개, A-B의 X개가 존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한대요.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신 게 바로 S가 되시는데 그 S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 값이 최소가 되시려면 A 합집합 B의 합은 최대가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는 24개이기 때문에 X에 1개, 1개, 3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2개, 2개, 6개, 3개, 3개, 9개, 4개, 4개, 12개. 5개, 5개, 1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시면 25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최대가 될 때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X가 4일 때가 바로 합집합의 원소가 제일 많고 합도 최대가 될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교집합과 12를 더했으니까 16개가 돼야 되고요. A라는 집합은 4와 4를 더한 원소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수직선을 그릴게요. B는 일단 끝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합집합에 최대한 큰 숫자들이 들어가고 바깥에 남아있는 숫자들은 조그만 숫자들만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B집합이 2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데 이 사이의 원소의 개수는 1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네모 박스는 몇이 돼야 돼요? 그렇죠. 9가 돼야죠. 확인 작업. 둘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해주시면 돼서 16개 확인됐어요. 자,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9부터 9, 10, 11, 12까지 있으면 되니까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A집합은. 그러면서 A집합의 원소는 8개여야 하니까 12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했을 때 8개가 되시려면 여기에 숫자가 5까지. 그러면 5부터 12까지 자연수의 개수 찾아보시면 8개가 맞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되시고요. 그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 교집합 반대로니까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얘는 A 교, 그 다음에 요거 안에를 교집합으로 바꿔줘야 드모르간 할아버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교집합 반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거의 여집합이네요.
드모로 간 할아버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고요. 요걸 요대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합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남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남아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B의 여집합이 돼야 된대요.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건 B의 여집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놓고 봤더니 B가 예쁘지 않잖아요. 얘가 기억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은 x-2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요 집합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 우린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을 보면 A 빼기 B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시면 요거를 반대로 하시는 거니까 x 더하기 a와 x-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a 집합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거를 교집합을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니? 자, a 집합부터 그려볼게요. 1부터 4까지입니다. 자, b는 기억이어서 가장자리 근을 가질 거예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건데 큰 애보다는 크고 x가 작은 애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교집합을 했을 때 x가 3보다 크다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여기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a니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라는 게 남는데 그게 여기 범위에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집합은 뭐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네요.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구해보시면 교집합을 일단 제끼세요. 그래서 1, 4, 5. 그래서 P집합의 원소는 1, 4, 5입니다. 그리고 x라는 건 이 p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집합의 개수는 1, 4, 5는 선택지가 없고 선택지는 2, 3, 6, 7한테만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그게 대칭 차집합인데 3개짜리는 어디 영역이 색칠되어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됐니? 자, 그럼 갑시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살펴보는데 4의 배수고 6의 이하기 때문에 15개고요. B는요 10개, C는 7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찾아보십시다.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건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니까 5개. 비교 C는 6의 배수면서 8의 배수니까 24의 배수죠. 2개. C 교집합 A입니다. C 교집합 A는 4의 배수면서 8의 배수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4의 배수랑 8의 배수 교집합하시면 8의 배수예요. 8의 배수 몇 개? 7개. 마지막 A교, B교, C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죠. 4와 6과 8의 모든 배수가 되시는 건 24의 배수거든요. 24의 배수는 60 안에 2개가 존재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3개 다 교집합 영역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는 5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5개가 있어. 그럼 여기는 3개. 비교 C는 2니까 비교 C가 여기인데 여기 이미 2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0개가 있고요. C교 A는 다 7개예요. 그럼 여기는 5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A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 이미 10개의 원소가 있거든. 근데 A는 원래 15개였으니까 나머지 5개는 여기로 가요. B집합은 여기에 5개가 있고 B집합은 10개였으니까 여기에 5개. C집합은 원래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여기에 이미 7개가 있잖아. 그러면 끝이야.
다시 아까 색칠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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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 빗금친 부분의 가장 큰 원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쨌거나 제일 큰 값이 60이니까 60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자. 60은 어디 들어가 있어? 60은 A의 배수면서 B의 배수인 거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빗금친 부분의 원소가 아니야. 59, 58, 57, 56. 자, 얘네들은 다 만족하지가 않고요. 56은 8의 배수죠. 8의 배수면서 4의 배수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땅치 않아요. 55는 들어갈 수가 없고 54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얘는 6의 배수만을 만족하는 원소였거든요. 그러니까 6의 배수니까 여기에 54다라는 원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빗금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소는 54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기뻐하세요. 쌤이 끝까지 다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구독한 학생이 17이고요. B를 구독한 학생이 29명입니다. A와 B를 모두 구독한 학생, A 교집합 B는 10명 이상이래요. 이랬을 때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거거든요. 합집합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게 되면 이 A를 구독한 모든 학생이 B를 구독하시면 돼요. 그때가 합집합의 최소값이거든요. 그럴 땐 합집합이 29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합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최소가 되려면 이 교집합이 최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더해보시면 46인가요? 근데 교집합은 최소 10개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최소일 때만 빼주자고요.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값은 3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31번도 방금 전에 푼 문제와 동일하니까 화이팅!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신청한 학생이 80명, 그 다음에 역사를 신청한 학생이 90명이고요. 문학과 역사를 모두 다 신청한 학생이 45명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학과 역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0에서 45를 빼면 되니까 125명이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문학이라고 하고요. 역사라고 하고 하나는 과학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과학만 신청한 학생 수, 여기에 학생 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학 또는 역사 또는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문학 또는 역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명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과학의 합집합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는 212명이었으나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2명이 있으니까 합집합은 총 20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된다? 우리가 좀 전에 구해놨던 문학과 역사의 합집합의 개수인 125명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과학만 신청한 학생 수가 됩니다. 34번입니다. 34번도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x 더하기 y라는 아이를 원소로 갖는데요. x는 a집합에서 온 거고 y는 b집합에서 온 거래요. 그러면 x집합에서 하나, y집합에서 하나씩을 뽑아서 더해주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x의 집합을 원소를 써볼게요. 이렇게 순으로 더할 거예요. 2, 4, 6. 2도 이렇게 그 다음에 3, 5, 7. 3도 마찬가지인데요. 3과 1을 더한 값은 4라서 중복이에요. 그거는 이중으로 적지 않습니다. 6도 이중으로 적지 않아요. 8 써줄게요. 5, 7, 마지막 9네요. 그리고 마지막 A를 얘네들과 더해준 값이니까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3과 A 더하기 5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X집합의 원소가 10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X집합이 확실한 건 얘네들은 원소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해놓은 후보가 3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2개만 원소로 더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숫자들과 겹쳐서 그 숫자는 겹치니까 중복되니까 안 쓰는 걸로 사라지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a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9가 되니까 a의 최대값은 8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35번입니다. 35번은 A 집합에 A라는 아이가 원소가 있다면 A분의 12도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집합에 1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싶다. 1이 있으려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2도 반드시 원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이 들어가 있으면 12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만 있을 수는 없어. A 집합에 1이 있을 거면 12도 있으셔야 돼요. 2가 원소라면 6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이 원소라면 4가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맥시멈 6개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끼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1과 12는 한 세트고 2와 6 그리고 3과 4도 한 세트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총 3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 이렇게 되는데 공집합인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도전해보세요.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합집합했을 땐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 즉 수직선 전체가 다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교집합을 했을 땐 요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 집합부터 보죠. 3 둘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집합을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랑 그 다음에 3보다 커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거든. 그건 누구 거겠어? B 거겠지. 어떻게도 알아낼 수 있냐면 등호가 있잖아. 부등호잖아.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는 여기에 해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B집합을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만약에 그 알파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해보십시다. 여기가 A야. 그러면 교집합은 이 부분, 이 빗금친 부분에 생기는 게 맞지만 A와 B를 합집합했을 때 여기 부분이 안 들어가거든. A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 합집합했을 때 수직선 전체가 다 된다라는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여기에 뚝 떨어지면 안 되고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3까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셔야 합쳤을 때는 실수 전체 다가 되시고요. 교집합은 저 빗금친 부분에만 생깁니다. 그러면 B집합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5고 나머지 한 근은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5와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셈 B인데 마이너스 5와 3이니까 두 근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15네요. 자, 40번 보도록 하죠. A집합부터 원소를 써보면 A1, A2, A3, A4. B집합의 원소를 써보면 A1의 제곱, 5개까지 있나 보다. A2의 제곱, A3의 제곱, A4의 제곱, A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교집합 B의 원소를 살펴봤더니 요놈이래요. A1과 A4. A집합은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수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수들을 써놓은 건데 B집합은 그 A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제곱해서 써놓은 수들이기 때문에 B집합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제곱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 교집합 B에 A1도 있고 A4도 있다라는 얘기는 A1과 A4는 제곱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제곱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1과 9밖에 없습니다. A1이 1이고 A4가 9예요. 제곱하니까 얘는 1이고요. 얘는 제곱하니까 81이 되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224니까 걔를 구하기 위해서 A1, A2 해서 아니다. A2, A3, A5 더하기 A1과 A4는 더한 게 10이니까 10 쓸게요.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합은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과 81을 더한 거 82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교집합이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원소의 합 224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요거
요거 이 상수항 3개를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A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 17명이고요. B를 방문한 학생이 15이에요. A 또는 B 중에서 어느 한 영역만이라도 방문한 학생 수를 구하래요. 아하, 여기군요. A만 방문하거나 아니면 B만 방문을 하거나 이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금친 부분이 최대가 되시려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최소가 되셔야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금친 부분의 원소가 최소가 되시려면 A 교집합 B가 어쩔 때 최대일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일 때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교집합이 최대라는 건 B를 방문한 학생이 모두 다 A를 방문한 학생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B에 15이 있고요. A에는 17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2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A에만 방문한 학생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2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최대는요. 내가 지금 이 비금친 부분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교집합이 최소일 때잖아요. 2개를 더하면 32예요, 얘들아. 근데 A 합집합 B가 전체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개수는 전체 개수인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냐? A랑 B랑 원소의 개수를 더해 주시고 거기서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 되는데 얘가 이미 32가 됐잖아요. 근데 얘가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교집합은 A 교집합 B는 최소 2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A 교집합 B가 최소니까 여기가 2. 됐니? 그래서 30에서 2를 뺐으니까 몇이 되는 거야? 28이에요. 자, 42번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22이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학생이 9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다 이용하는 학생은 5명 이상이래요. 이랬을 때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 즉 버스와 지하철의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집합이 최소가 되시려면 한 놈이 그러니까 지하철을 탄 모든 아이들이 버스를 다 타고 다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9명이니까 9명이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죠. 지하철 9명이 버스를 타는 학생들한테 완벽하게 속해 있는 경우. 그럼 버스만 타고 다니는 애들은 13명 이렇게 되시겠죠. 어쨌거나 합집합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각각 더해보시게 되면 31명이잖아요. 합집합의 개수는 여기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셔야 되는데 교집합이 최소 5이니까 5을 빼시면 최대 26명이 되시는 겁니다. A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30명, B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27명입니다. A, B 중 한 것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네요. 이건 아까 우리 연습한 것 같아요. 그쵸? 한번 화이팅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에는 1, 2, 5가 있네요.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7, 11이 있어요. 그러면 A와 B와 7과 11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째껴놓을게요. 그러면 A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과 B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 그러니까 1, 2, 5는 교집합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숫자를 더해볼게요. 7, 6, 13, 21, 30, 40이 되거든요. 나머지 원소들을 다 더하시면 40이 되는데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1, 2, 5가 있고 내가 지금 더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기 A 빼기 B 영역과 B 빼기 A 영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이 40이란 얘기야. 근데 나는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할 거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2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6을 더해주시면 56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SA는 SB에다가 3배한 거기 때문에 얘 대신에 3SB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4SB가 56이니까요. SB는 얼마가 되신다? 14. 그러면 SA는 얼마가 되신다?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42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49번은요. B집합은 40과 서로소다. 즉 2를 가지면 안 돼요. 5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나에선 그런 B와 교집합을 해봤더니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2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5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다해서 24와 서로수니까 2 가지면 안 돼요. 3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지랬다가 2를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선택지가 없고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5의 배수들이에요. 그럼 80 이하의 5의 배수들은 16, 16개겠죠. 자, 여기에서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것, 즉 10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시고요.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15의 배수를 빼주셔야 되는데 15, 몇 개 있니? 5개? 그 다음에 얘에도 들어가고 얘에도 들어가는 걸 중복되어 있는 걸 빼야 되는데 5, 2, 3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수의 최소값은 30이거든. 그럼 60 이하의 30의 개수는 2개. 그래서 요거 개수하시면 몇이니? 5이 내나요? 네. 그래서 2의 5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공집합은 제껴야 되니까 하나를 더 빼주시면 돼요. 자,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x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집합이 x의 원소라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도 원소로 가져야 하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원소로 갖고 있다면 걔네들을 합집합한 것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이 S의 부분집합은 총 8개가 있을 거잖아. 공집합이 있을 거 있고 원소가 하나짜리, 그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까지. 근데 얘가 바로 S라는 집합이거든.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공집합이 X의 원소다. 이것들 중에서 공집합이 X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가족권에 의해서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즉 S가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고 나조건에서는 2개가 있으면 2개를 합집합한 것도 원소여야 되니까 공집합이랑 S랑 합집합하면 S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X의 집합이 하나가 생겨요. 됐니? 자, 두 번째는 자, 만약에 A라는 아이를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A가 원소면 요거에 의해서 전체 집합에서 A 원소 뺀 거, 즉 B와 C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나조건에서 모두 합집합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A, B, C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원소로 가져야 되고 A, B, C가 원소로 있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돼? 공집합도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똑같은 케이스가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얘는 A만 혼자 있는 거였고 B만 혼자 있을 때 AC, ABC 공집합. C가 혼자 있는 거 했을 때 AB, ABC 공집합.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혼자 있는 거 2개를 한번 골라볼게요. A랑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A가 있기 때문에 가족권으로 BC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기 때문에 가족권으로 AC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 A가 있고 BC가 있기 때문에 ABC가 있어야 하고 ABC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나조건에 의해서 A와 B가 있으니까 반드시 A, B가 있어야 하고 가족권에서 A, B를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A, B를 뺀 C만 있는 집합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총 몇 개? 5개의 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51번입니다. B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P집합은 지금 색칠되어 있는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B와 P의 교집합을 구해보시게 되면 1, 3 이네요. 그러면 1, 3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는 2, 6, 7인데 P랑 겹치는 부분은 7이죠. 그래서 7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니? 그 다음에 비교 C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비교 C가 누구죠? 2와 6이 있거든요. 그럼 비교 C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3개 다 겹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됐니?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 개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최대값 A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대일 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26을 비교 C가 26인 거 알겠는데 그게 A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들어가면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B집합에 1, 3 있었고 2, 6도 우리가 썼는데 4, 5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4, 5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2, 6, 7 다 썼으니까 냅두고. 됐니? 그러면 이제 남은 색칠된 부분에 1, 3, 7 빼고 나서 8, 9, 10이 남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3개, 4개, 5, 6, 7개가 될 때겠네요. 그래서 NA가 7일 때가 최대고 그때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해주시면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최소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시려면 우리 아까 고려 대상이었던 거 이거 있지? 26. 26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A 교집합 B 여기에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려면 A에도 원소의 개수가 세워지는 거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영역에 있으면 돼요. 26이. 그럼 여기가 비었으니까 A의 원소의 최소값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이 5개일 때고요. 그래서 최소값의 합은 4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입니다. 52번 보도록 하죠. 자, 얘네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면 X랑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집합을 P다라고 하자고요. Q는요. X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어야 하니까 1,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의 세제곱. B랑 공집합이 되려면 2, 3, 4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의 제곱계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다니까. 어떤 X가 A랑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이면서 B랑 해도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은 아이 있잖아. 즉 5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공집합이거나 이거는 이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개수가 중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요건 뭐냐면 P 합집합 Q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우리가 구한 요 놈을 빼줘야 돼요. 전체는 원소의 개수가 5개였으니까 32에서 요걸 빼주시면 돼요. 자, 54번은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4개가 되시는 거고. B집합은요. 7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4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빼주셔야 되는데 뭘 빼주시냐. 3과 7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집합이 위에서도 아래서도 개수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32를 한번 빼주셔야 합니다. 56번입니다. 28명 수업을 했고요. 3과목을 했고요. 오케이. 국어가 있고요. 영어가 있고요. 수학이 있네요. 국어만 선택한 학생이 없고요. 영어만 선택한 학생은 없습니다. 또 영어와 과학 2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수는 학생만 수강하는 학생 수와 같고 3과목을 모두 다 수강하는 학생 수의 5배예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시게 되면 수학과 영어 2과목만 신청하는 학생, 2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수학이랑 영어니까 여기거든. 여기는 그거에 아까 몇이라 그랬지? 5배니까 여기가 5X 이렇게 되겠죠. 또 수학만 수강하는 학생도 여기에 5배니까 5X.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YZ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 보시게 되면 11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고요. 그게 28명이 돼야 돼요. 근데 3과목을 모두 다 수강하는 학생 수, 즉 X라고 우리가 정한 얘는 짝수만 되니까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Y 더하기 Z는 몇이 된다?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2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거든요. 3과목 중 2과목만 수강하는 애들. 여기, 여기, 여기. 즉
O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Y 더하기 Z의 값은 구했고 X는 2다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57번입니다. 힘내십시다. 자, A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B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C를 가지고 있는 학생.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는 부분은 AA인 아이들. 여기는 BB, 여기는 OO인 아이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이 부분의 혈액형은 뭐예요? AB죠. 이 부분의 혈액형은 B형이 BO예요. 여기는요 AO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를 A, B, C라고 하고요.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 즉 A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이 18명이고요. B 더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은 B를 가지고 있는 애가 16. C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27명입니다. 34명인가요? 더하시면 61이네요. 그래서 이걸 변변끼리 더해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2번씩. 그게 바로 61 이렇게 되시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그냥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합집합이잖아요. 얘네들이 총 40명이었기 때문에 얘는 40입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게 되면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몇 명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 걔네가 2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순종인 대립 유전자, 순종이라는 건 AA, BB, CC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21이니까 여기에서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명이에요? 19명이죠. 그게 바로 AA형, BB형, OO형이 되는 거죠. 다 했다. 고생하셨고요. 요걸 잘 풀 수 있어야 1등급이니까 자기가 1등급이 목표라면 스스로 열심히 한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